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정학교는 52강으로 끝이 났고요. 그동안 올라온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먼저 교류 분석에 대해서 나온 질문들을 먼저 좀 답변을 할게요. 교류 분석에 대해서 나온 질문들 답변하고 그 다음 기타 답변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분석에 대해서 나온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겹치는 것 같은 경우들은 좀 이렇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게요. 교류 분석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교류 분석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회에서 배울 수 있는 정도만 소개가 돼 있어요. 사실상 교류 분석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인지행동 치료나 정서중심 치료보다 역사도 더 오래됐고, 그 인지행동 치료나 정서중심 치료가 진행하는 그런 이론들의 체계도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감정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고, 생각, 인지적인 부분들을 구성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고, 행동을 수정하는 체계도 교류 분석 안에 갖추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학회로 존재를 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매우 그 정신분석 영역만큼이나 큰 그런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좋은 상담의 기법과 기술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좀 소개가 많이 안 돼 있는 편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류분석학회나 한국교류분석협회 혹은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이 세 학회에서 자격증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 자격증 과정을 밟는 걸 통해서 교류 분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학회나 협회는 아니지만 연구소나 연구회 모임으로 교류 분석을 배우고 가르치는 기관들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가 배운 교류 분석과 다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교류 분석에는 여러 학파가 있어요. 교류 분석을 에릭 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에릭 번만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정신분석을 프로이드가 만들었죠. 근데 프로이드의 제자인 융, 아들러, 라캉 이런 수많은 다른 정신분석가들이 만들어내는 이론들이 있죠. 그것도 다 정신분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류분석이라고 불리지만 교류분석 내에도 굉장히 많은 학파들이 있어요. 인생각본 학파도 있고 뭐 재결정 학파도 있고 라켓감정 학파도 있고 학자들도 유능한 학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학자들마다 나름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학파는 재결정 학파라고 하는 행동수정에 가까운 그런 상담의 방법과 과정이 제일 보편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저는 물론 이제 그 과정도 다 알고 있고 공부도 했고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라켓 감정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개발하고 활동하고 있는 학술지나 논문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교류 분석 그 이상의 다른 계속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접하면서 교류 분석에 더 추가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 협회나 학회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죠. 그런 것들도 저도 다 과정을 밟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토대 위에 더 연구를 해서 지금도 미국에서도 계속 개발되는 그런 교류 분석 논문들을 더 연구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도 교류 분석으로 치료가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트라우마를 어떤 것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한쪽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라우마도 트라우마로 불러요. 그러고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어떤 큰
사회적 트라우마, 어떤 큰 사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봉변을 당했던 경험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구성된 그 트라우마도 있죠. 근데 교류 분석은 말 그대로 인간의 심리가 외부의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나에게 끼쳐진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두 트라우마 중에서 전자,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를테면 왕따 같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트라우마는 교류 분석이 다루는데 매우 유용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 사회적 트라우마와 같은 것들로 생겨난 트라우마를 다룰 만한 기술이나 이론은 교류 분석에서 매우 약해요. 그거는 없지는 않아요. 연구는 한 자료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교류 분석 입장에서의 논문들은 좀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트라우마를 다루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성된 그런 트라우마들은 트라우마 기법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구성된 것도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트라우마를 많이 다루고 정서중심 치료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게 트라우마를 위해서 구성된 이론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